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알뜰한 별것들이 다 있는 거요. 날치라는 놈이 있어요. 물속에서 쫙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거기서부터 그냥 수만 마리가 장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옥의 삼봉이 안내상 배우가 삼봉 정도전 역을 맡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이끈 공신 중 한 명이죠. 뭐 같이 죽는 수밖에 없지 뭐. 그때 내가 이 대사는 제작사 대표의 아이디어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야이 니들. 그때 내가 빠져 죽어야 되는데. 영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대사로 한 번 더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해적에게 습격당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는 한상질. 이곳은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장입니다. 사실 극중 시대가 고려 말기인데 이곳에 세트를 개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술로는 딱히 뭘 건드릴 수가 없어서 구석에 불상이라도 세팅했습니다만 편집되는 바람에 그마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름 안에 국세를 찾아오라는 왕의 명령. 최씨 상단이 귀물을 옮기는데 호위무사랴 기껏 스물이다. 한편 새 식구 철봉과 함께 도적질을 꾀하는 장사정 패거리. 이곳은 무주의 덕유산입니다. 막내야, 예. 너. 리허설 할 때 순간적으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한편에 웹툰을 보는 것 같은 코믹함. 아니, 잘생긴 애가 이러니까 더 웃긴 것 같네요. 이 다람쥐는 촬영 A팀과 B팀이 누가 먼저 찍나 내기까지 하면서 작정을 하고 찍으려고 노력해 건진 컷이라고 합니다. 이 씬은 설정이 조금 바뀌면서 찍기로 한 분량을 다 찍지 못해 나중에 세트에서 재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박철민 배우가 나중에 크로마 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후 합성한 컷이라고 하네요. 밧줄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것도 세트에서 찍은 합성 컷입니다. 전배수 형님 표정이 더 웃긴데요. 감독은 전배수 배우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다음 작품인 히말라야의 전배수 배우를 전배수 역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감독이 언덕만 골라서 뛰어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씬만 이틀을 꼬박 뛰면서 촬영했는데 너무 짧게 편집된 건 좀 아쉽다고 하네요. 흩어져 왔는데도 거의 죽었고. 이곳은 작전을 짜던 아까 그곳에서 그대로 밤에 촬영했습니다. 쫓는 신용만 하다가 해 떨어지면 집으로 도망가는 것들이니. 하지만 지금은 왕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 아니 저 새끼들은 잠도 없나? 도망가는 산적들의 배경이 CG라고 합니다. 병사도 CG로 늘렸다고 하네요. 괜히 산으로 와가지고. 유해진 형님의 빛나는 애드립입니다. 한편 장사정에게 한쪽 눈을 잃은 모hun갑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 실제 야생 쥐를 잡아다 다리에 낚싯줄을 매어 촬영했습니다. 고래만 잡으면 되는 것이옵니까? 민현이 해적단지 여월이니 바로 해적단 여월을 찾아간 모훈갑. 짐벌 2개를 만들어 각각 배를 얹혀놓고 따로 움직이며 촬영했습니다. 등에 저 깃발을 달고 다니 고래 잡아오너라. 여월의 배가 소마가 단주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보이도록 미술로 여기저기 세팅을 바꿨는데 공들인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밤이기도 했고 이경영과 손예진의 연기를 보느라 배가 잘 보이지 않았죠. 육지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란도로 간다. 고려시대 예성강 하류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자 요충지였던 병란도. 병란도라고 해서 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섬도가 아니라 건널 도를 써서 배가 드나드는 나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란도 전경은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 촬영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이곳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롱테이크로 길게 촬영했습니다. 그만 갑시다, 쌤. 산적들도 이곳에 들어와 있었네요.
앞부분에 스님 컷이 몇 컷 편집되면서 설정이 약해졌지만 원래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스님이라는 설정입니다. 고기지 않소 고기. 해적이 배멀미하고 스님이 고기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아이러니컬하네요. 영화 미스터 고에 링링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아, 물론 C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보이는 기린과 코끼리도 CG입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를 설정했는데 너무 흔한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장사정은 본인을 관군에게 팔아넘긴 장사치 박모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연히 군병들과 마주쳤다고. 우연. 이 장면에 잔잔히 깔리는 가야금 소리는 음악 감독이 아내에게 켜달라고 부탁해 녹음해서 깔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감독의 다른 작품인 댄싱킹과 히말라야도 했던 황상준 음악 감독은 황정민 배우의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팔자를 바꾸려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있는데 날 모르나? 1994년 SBS 3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서 한국의 탑 뮤지컬 배우의 자리까지 오른 정성화 배우. 감독이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춘섬 역으로 캐스팅하려 했으나 너무 바빠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서 비중이 작은 역을 맡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 촬영 첫날부터 거꾸로 매달리고 물이 코에 들어가는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국세? 국세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는 순간 산적과 해적이 만났습니다. 산적이냐? 나물 캐느라 고생한다. 배 위에 사는 해적이니까 잘 씻지 않아서 떡진 머리라는 설정이라고 하지만 조니뎁 형님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긴 해적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대를 먹여 살리는 건 나라가 아니고 바다. 그 바다의 주인은 우리.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 후시 녹음을 해야 했는데 이 신 역시 주변에 곤충 소리가 너무 커서 후시로 따려다가 동시 녹음한 대사 톤이 너무 좋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 고래와 국세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니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 이곳 역시 무주 덕유산 자락입니다. 깊은 숲속 같지만 사실 포장된 도로 바로 옆에 특이한 바위와 나무가 있어 무성한 잡초를 싹 뽑아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9월이라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밤이 되니 추워져서 당황했다고 하네요. 원래 성황당 자리라 음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요. 해적 면접 보려면 어디로 가요? 이 대사들이 전부 다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덕분에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까지 빵빵 터져서 촬영 초반에 어색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고 하네요.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배가 한 척 있다. 언능 말해 보시오 언능. 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답니다. 생활 그만큼 해 잡섰으면 할말 안 할 말. 목탁으로 스님을 그렇게 때려도 되나? 당연히 말랑말랑한 소품으로 때리고 효과음을 입혔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때리면 아프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목탁에 피가 묻어 있었다면 더 웃겼을 것 같은데 12세 관람가를 위해 웬만하면 피는 나오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탁에 피를 묻히는 건 불교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바닥에 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CG로 그려 넣었습니다. 고래가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인다고 할 놈이네. 아이 그렇다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바다. 유해진 배우의 스크린을 찢는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아이스가 별것들이 다 있는 거요. 애드리브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원래 있던 시나리오의 대사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대사를 엄청나게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캐릭터에 딱 맞는 대사를 맛깔나게 만들어 올 수 있는 배우는 대한민국에 유해진밖에 없다고 김원혜 배우는 말했습니다. 감독은 유해진 배우의 빛나는 애드리브를 보면서 액션에 맞게 효과음을 넣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생선을 잡아서 던지는 연기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하고 후반 작업할 때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장군. 가자. 화포 구하러. 화포를 구할 수 있는 곳은 개성에 딱 한 군데입니다. 자파상 박모의 집. 그런데 해적들이 먼저 와 있네요. 휴대용 화포 되시겠습니까? 빵. 무기 중의 왕이죠. 해무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고증보다는 퓨전 사극의 재미적인 요소를 강조한 무기들. 미술 감독이 이 무기들을 전부 디자인하는데 한 달 반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지금 등장하는 무기는 영화에 모두 사용됩니다. 수류병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실제 폭약으로 터트린 장면이라고 합니다. 정성화 배우는 터질 건 미리 알았지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진짜 깜짝 놀란 표정이죠. 실제 터진 화약이 얼굴에 튀어 묻어있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도 정성화 배우는 연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 이 컷을 살렸습니다. 해적이냐? 물고기 전하라고 고생이 많다. 받은 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남자. 해적이 구매한 무기를 탈취합니다. 속도감 넘치는 액션 어드벤처가 펼쳐집니다. 진성아 이거 언제 나가냐? 이지 각각 따로 찍은 컷들의 레이어를 4개 이상 겹쳐 합성한 컷들이라고 하네요. 오, 고려 말의 워터 슬라이드. 이 도시에 물을 대는 수로라는 설정으로 실제 슬라이드 만드는 재료로 40m 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물을 흘려보내고 사람이 타면 바로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생각처럼 되지 않아 바퀴 달린 썰매 같은 걸 제작해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이구, 대형 물레방아? 이 장면도 캐리비안의 해적이 생각나긴 합니다만 공중에서 슬로우 잡히는 부분은 BGM 역시 2배로 늘렸습니다. 갈매기는 CG입니다. 진정하시오 낭자.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해적 여제가 장사정만 만나면 코믹해집니다. 원래 대본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들어진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저 멀리 굴러오는 물레방아는 2-3m 정도 되는 미니어처를 만들어 굴려봤지만 생각한 대로 잘 굴러가지 않아서 결국 CG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고 도망가는 배우들. 폭발을 배경으로 점프하는 전형적인 액션 영화의 클리셰. 장사정이 하고 있던 보호대에 숨겨진 깨알 같은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부적처럼 1000만 돌파 기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 부적의 문양이라는 설정입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스님은 이때부터 이 병이 술인 줄 알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폭발신으로 연결시키려는 깨알 같은 빌드업이죠. 다 가자 바다로. 이곳은 전남 장흥군 청관산 정상입니다. 푸른 산을 보여주기 위해 한여름에 한 크랭크인 첫 촬영을 이곳에서 했는데요. 첫 촬영부터 이 한 컷을 위해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스태프이 탈진해 쓰러져서 헬기로 이송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배우들은 실제로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평소 씻지 못하니 비 올 때 양치까지 하는 해적들. 해적이 비 올 때 씻는다는 설정은 손예진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로맨스는 펼쳐집니다. 참복을 바라보는 흥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희경 배우는 이 한 컷을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삼척의 산길이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삼척의 한재밑 해수욕장입니다. 숲을 빠져나가면 바다가 보이는 지형을 겨우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바다에 우리를 호강시켜줄 고래가 있다. 해적 영화지만 진짜 바다 장면은 몇 안 되는데 마치 CG처럼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